반갑습니다. 미친 역사 미역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은 이제 13세기 이후의 중국의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 잠깐, 그 다음에 일본의 막부 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세기입니다. 자, 10세기 상황인데 그 이제 중국이 요렇게 이제 크게 있으면은 요 북쪽에는 누가 이제 유목 민족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잡고 있었고, 이 남쪽에는 이제 중원 왕조인데 중원 지역에는 5대 19개 이제 혼란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원의 5대 19 시기를 이제 좀 수습을 했던 왕조가 바로 송나라라 그랬습니다. 이 송나라의 특징은 뭐였다? 문치주의. 그래서 문신들을 우대했고 절도사들의 세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북쪽에서 유목민족들이 공격을 해올 때 이제 얘네들에게 뭘 지급을 했다? 세패라고 하는 것을 매년 지급을 했다. 일종의 조공, 뇌물 같은 거예요. 제발 우리를 좀 공격하지 말아줘 라는 의미. 자, 한편 이 북쪽에서는 이 북방민족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중원 지역의 혼란기를 틈타서 이 북방민족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 이제 국가를 만든 게 바로 거란족이라 그랬어요. 거란족의 이제 야유라복이, 그 다음에 얘가 발해를 멸망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운 16주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송하고 전년의 맹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원적 통치체제로 북면관 남면관제를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 이제 요나라와 관련된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 서하입니다. 서하는 탕고트족, 그 다음에 이원호,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그 다음에 명이 아니라 몽골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나라, 금나라인데, 이 금나라 하면은 이제 여진족 12세기, 여진족, 아구타, 그 다음에 요나라 멸망, 송나라 멸망, 그 다음에 군신관계, 송과 군신관계, 그 다음에 맹한, 모국제, 이 정도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멸망 하는 거 잠깐만 보면은 이제 송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금나라의 침략으로 송나라 멸망한 게 바로 정강의 면이라 그랬어요. 그 수도도 함락당하고 황제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도를 임안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송 시대가 이어져 오게 된다. 이게 바로 1127년의 이야기라 그랬고, 결국에는 금과 군신 관계를 체결하면서 계속해서 세패를 지급을 했다. 요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13세기 볼 텐데, 자, 13세기는 몽골의 시대입니다. 몽골의 시대. 자, 몽골 쪽 간단하게 보면은 이 몽골이 13세기 때 제국을 수립을 합니다. 이 몽골 제국을 수립한 사람을 바로 칭기즈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 요것이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71년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몽골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천호 백호제, 이거는 군대, 그 군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호라즘, 서하를 정복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칭기즈칸은 아니지만 이제 금나라도 얘네들이 멸망을 시켰다. 오고타이 칸이 이제 금나라를 멸망시키긴 하지만,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천호백호제, 호라즘, 서하 정복, 금멸망. 뭐 칭기즈칸은 뭐 다들 아는 거니까. 자, 이랬던 몽골 제국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1271년에는 이제는 황제의 국가로 이제 자기들을 이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나라예요. 이거를 주도했던 칸이 누구였냐면 바로 쿠빌라이 칸입니다. 이 쿠빌라이 칸은 이때 몽골의 수도가 카라코룸이었거든요. 이 카라코룸에서 대도가 어디냐면은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국가 이름도 원이라고 해요. 자, 이 쿠빌라이 칸은 이제 한무제 만치로 정복하고 정벌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남송도 정복합니다.
일본하고 대월은 정복하려고 했는데 정복에 실패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만큼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복과 정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특집이 있어요. 제가 주제 4 따로 빼놨거든요. 보이세요? 자, 몽골의 침략과 각국의 항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집으로 조금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뭐 남송, 그죠? 몽골이 멸망시켰어요. 1279년에. 그렇구나. 자, 고려? 이건 뭐 한국사 이야기죠? 원간섭기.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그런 고려의 모습들. 자, 그 다음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자, 일본은 두 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것을 막아내요.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폭풍우도 굉장히 이제 몰아치고, 그죠? 사실은 몽골은 유목민족, 기마민족이다 보니까 이 배 타고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취약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침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고 이제 대월이 어디냐면은 베트남이에요. 이때 베트남에 무슨 왕조냐면 쩐 왕조였거든. 쩐 왕조. 이 쩐 왕조 때 이제 원나라가 침략을 해오는데 이 쩐흥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항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 원나라의 공격을 정말 잘 막아냅니다. 몽골을 몰아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대월사기라고 하는 역사서까지 만듭니다. 요거 세트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쩐흥다오의 항쟁, 대월사기.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월사기는 1272년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나라 대충 이렇게 정복 전쟁까지 제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나라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원나라의 특징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파란색 칠해 놓은 것처럼 이제 생목인이라고 하는 거. 이 생목인은 뭐냐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 잠깐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몽골 영역이거든요. 무지하게 넓죠.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단길이고 나발이고 이제 몽골이 이제 다 장악을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몽골로 막 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오는데 이때 이제 몽골에 왔던 외국인 대표적인 사람을 바로 마시죠.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몽골에서 거의 10년 넘게 막 이제 있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몽골이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 볼만한 게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제 몽골에서 이제 막 관직 차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생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눈에. 외국인 보면 막 눈이 막 파랗고 그러잖아. 그래서 생목인이라고 그랬어요. 생목인 나름 되게 우대를 잘 받았습니다. 그랬다. 이 생목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역참이에요. 역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역이야, 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역, 뭐 전주역 이런 것처럼, 부산역 이런 것처럼 역. 자, 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 교초라는 겁니다. 교초인데 교초는 말 그대로 지폐예요. 지폐. 이 몽골이 이 원나라 이게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해요. 100년도 채 가지 못합니다. 이 몽골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 지폐니까 만들기 쉬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건적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애들까지 이제 몽골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원나라는 1368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 원나라 멸망 다음에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명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해요. 1368년에. 됐죠? 그래서 원나라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 몽골 13세기 몽골 제국
칭기즈칸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1500호제 호라즘 서하정복 금 멸망 됐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원나라 하면은 수도가 대도 그 다음에 국호가 원이었고 그 다음에 정복 활동을 나름 했는데 이제 남송은 정복을 했다. 일본 공격했고 대월 공격을 했지만 얘네들은 공격에 이제 결국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 원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특징 생목인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역참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교통망 땅이 무지하게 넓으니까 이런 거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초라고 하는 지폐를 이제 남발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혼란이 왔고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원나라가 멸망하는 계기 됐죠. 이렇게 해서 원나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지만 동아시아사기 때문에 요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요 시기 때 우리는 이제 고려 시기였죠. 그래서 고려가 이제 1392년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물론 고려 건국은 918년입니다. 하지만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죠. 왕건이. 그리고 이제 고려 왕조가 대략 한 450년 정도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방민족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세력을 떨칠 때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너무 약소국이란 말이야. 이 조그맣잖아요. 이 거란도 그렇고 그렇죠? 좀 느리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란의 침략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진족도 침략을 하고 그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몽골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10세기, 11세기 때는 거란의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1차 침략 때는 서희 외교 담판이 있었고 누구하고 소손영이라고 하는 이제 거란의 장수와 이제 외교 담판을 벌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동 육주를 획득했던 건 1차 때 이야기. 자, 3차 때는 이 소배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배압의 군대를 이 강감찬이 이 귀주 대첩에서 아주 크게 대승을 거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은 12세기입니다. 요때 이제 여진족은 이제 그 금나라 건국하기 전이에요. 그때 이제 고려의 국경선을 자주 막 넘어오고 그랬거든요. 약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겠다고 별무반을 이제 조직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여진족을 결국에는 정벌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동북구성을 쌓지만 이 여진족에게 결국에는 1109년에 다시 반납을 해요. 그리고 이 여진족이 이제 좀 아이고 얘 좀 물러갔는 싶었더니 얘네들이 이제 금나라를 건국을 해서 고려에 뭘 요구해? 군신관계 요구하는 거예요. 얘네 군신관계 좋아하나 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서경파 대 개경파의 대립이 있었던 거죠. 김부식 vs 묘청 정지상. 이렇게 이제 대립이 있었던 것도 보시면 되겠고. 자, 몽골의 침략은 이제 1231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신, 몽골의 사신, 저고여의 피살 사건에서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몽골이 결국에는 고려를 공격하게 되면서 대몽 항쟁기가 이제 전개가 되었고, 자, 그러는 가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윤후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박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하지만 이제 몽골은 너무나도 막강했고 우리가 1259년에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면서 이제 원 간섭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의 부마국이 됩니다. 사위의 국가예요, 사위. 그죠? 원나라의 공주가 고려왕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는 단독으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면서 같이 가져가 주시면은 좋은 거죠. 접목을 잘 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인 이벤트가 바로 일본의 막부입니다. 막부. 자, 일본의 막부시기인데 이 막부시기는 뭐랑 비슷하냐면 고려의 무신집권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무신집권기.
고려의 무신집권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려의 무신집권기도 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은 바지사장이야.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신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그 다음에 최우, 최항, 최의, 이런 사람들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랬죠. 자, 이처럼 일본의 막부도 되게 비슷합니다. 천황이라는 존재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 이 천황은 바지사장이야.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쇼군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원간 그 무신집권기 때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정치가 혼란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막 그랬어요. 막부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쇼군이 대를 이어서 쭉쭉쭉쭉 하기는 하는데 그 이제 권력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딸은 이제 막 무신들이 막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그렇게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가마쿠라 막부 시기다. 우리나라의 무신집권기는 딱 100년 갔어요. 1170에서 1270까지 갔다면 일본의 막부는 1185년부터 거의 1867년까지 갔다 보면 돼요. 거의 700년 가까이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 전까지 막부 시기가 쭉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막부 시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마쿠라 막부가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에도 막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막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마쿠라와 무로마치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인데 이 가마쿠라 막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죠. 딱 봐도 일본스러워요. 일본 쪽에 뭐랄까 음절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 눈여겨서 잘 봐두시면 좋아요. 뭐 내신이나 이런 거 대비를 한다면은 뭐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겠지만 뭐 이제 내신보다 난 수능이다, 모의고사다 이런 하시는 분들은 뭐 주관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단답형이 없으니까 눈에 익숙하게만 봐두시면 됩니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개창을 했고 이가 이제 최초의 일본 역사의 최초의 쇼군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봉건제입니다. 이거는 가마쿠라 막부뿐만 아니라 막부 시대에 전반적으로 이 봉건제가 쫙 퍼져 있어요. 물론 에도 막부 시기 때는 막번 체제로 이제 조금 좀 다르게 결을 하긴 하지만 이 봉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봉건제 쇼군 있고 이 쇼군 밑에 이 쇼군이 다스리는 여러 이제 부하들이 있을 거잖아. 그들을 우리는 다이묘라 그래요. 다이묘가 엄청나게 많겠죠. 쇼군 밑에 다이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이묘. 그래서 쇼군이 다이묘한테 뭘 주냐면은 영지를 줘요. 영지. 봉토라고도 하죠. 땅을 주는 거예요. 이 땅 네가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이묘는 쇼군한테 뭐예요? 아이고 쇼군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시프트 77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7인가? 6인가? 6이죠. 여기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금도 바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게 바로 봉건제예요. 그래서 쇼군과 다이묘 이런 이제 관계를 맺는다. 이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이 영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장원이라고도 해요. 서양의 그 장원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은 좋은 키워드가 뭐 휴곤의 지토네 하는 요런 이제 키워드들이 조금 한 번씩 등장할 수 있어요. 뭐 1, 2, 3, 4, 5번 선지로. 근데 이제 이 슈고나 지토는 뭐 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경찰 뭐 플러스 이제 세금 걷어가는 사람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제로 뭐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뭐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 때 이제 조금 중요한 이벤트 하나 꼽으세요 하면은 바로 이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1274년에 한 번, 1281년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침략을 하거든요. 고려하고 몽골하고 둘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일본으로 침략을 해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몽골은 사실은 이제 바다,
뭐 배 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약해요. 말 타고 다니는 게 더 세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폭풍우가 엄청나게 몰아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타격을 입게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잘 막아냅니다. 아. 자, 근데 사실은 이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일본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고려하고 몽골하고 이제 서로 콜라보레이션해서 이 들어온데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우리 엄청나게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여몽연합군의 침략에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써요. 이 국방비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 다이묘들한테 야 니 사비 털어가지고 좀 이제 국방비 좀 보태봐. 너그 영지는 너가 좀 지켜봐. 너그 사비로 좀 지켜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 얘네들이 이제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잘 막아냈는데 그 여파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혼란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묘들은 뭐 야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지. 이거 내가 그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이렇게 내봤자 이거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 혼란도 심해지고 경제적인 혼란도 굉장히 심해지고. 자, 그쵸? 그러면서 이제 쇼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막 다이묘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가마쿠라 막부는 문을 닫고 새로운 막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가마쿠라 막부가 어떻게 이제 망해가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막부 시기 때는 천황이 따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천황은 바지사장이라 그랬어요. 실질적인 권력을 별로 가지지 못했던 굉장히 힘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천황 중에 요 즈음에 천황이 누구였냐면 고다이고 천황이 이제 즉위를 하거든요. 고다이고 천황. 이 고다이고 천황이 이렇게 지금 일본 사회가 혼란하니까 이거를 한번 개혁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개혁을 실시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천황이라고 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다이묘들이 막 붙어요. 이 꼬드기는 거야. 야, 나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다이고 천황을 처음에 이제 좀 지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예요.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의 사람이 이제 고다이고 천황을 좀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혁이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고다이고 천황하고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하고 이게 좀 관계가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고다이고 천황을 굉장히 이제 뭐랄까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서게 되고 이제 반천황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다이고 천황이 이 더 이상 이제 이 당시 수도거든요. 교토였어요. 교토에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 고다이고 천황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시노로 피신을 합니다. 요시노가 어디냐면은 이 교토보다 조금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간단하게 지도? 이게 지도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일본이거든요. 자 일본인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교토 여기가 보여요? 교토 지금 보이나? 좀 늦네. 교토가 이거는 이게 마킹이 안 돼요. 교토가 바로 이 그 천황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 해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교토가 천황이 있었던 그 이제 동네였고 이 교토에서 어디로 가냐면 저 교토 밑에 여기 요시노조 보여? 요시노조? 요시노조 이쪽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황이 남쪽으로 피신을 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는 뭐 하냐면은 천황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새로운 천황을 세우거든요. 그게 바로 고묘천황입니다. 고묘천황. 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막부를 개창하게 되는 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일본은 땅덩어리는 하나인데, 물론 이제 땅덩어리 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는 하나인데 천황이 두 명이 된 거야. 기존에 있었던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새롭게 세운 이제 고묘 천황이 있는 거야. 고묘. 됐어요. 고다이고. 근데 고다이고 남쪽에 있다 해서 우리는 남조라 그러거든요. 요시노가. 그리고 이제 그 교토에는
이제 새로운 고묘 천황이 있는 거예요. 그 천황이 두 명 존재하는 거예요. 고달고 천황의 이제 왕조, 남조. 그 다음에 고묘 천황이 이어지는 거 북조. 그래가지고 무로마치 막부가 만들어졌지만 이 초창기 때는 남북조 시기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남북조 시기. 그리고 일본의 남북조 시기를 결국에는 누가 수습을 하냐면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라고 하는 인물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 그 해에. 자, 참고로 아시카가 다카오즈가 무로마치 막부의 초대 쇼군이죠. 새롭게 이제 막부를 개창했으니까 그 손자예요. 3대야. 3대 쇼군이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카와 요시미스가 이 남북조를 통일을 하는 게 바로 1392년입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든 사람은 아시카가 다카오지였다. 다카오지가 개창을 했다. 하지만 어떻게 됐다? 남북조 시기가 이제 전개가 되었고 이거를 누가 수습을 했다? 요시미스가 수습을 했다. 라고 하는 거, 요 수름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남북조 시기는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1336년부터 92년까지 연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플러스 알파로 좀 더 기억을 하면 좋은 게,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남북조를 통일을 하잖아요. 요때 이 중국은 무슨 나라였다 그랬어요? 아까 원나라 멸망하고 명나라라 그랬죠. 이 명나라가 이 일본을 이제 조공 책봉 한다 그러죠. 이 책봉을 하면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어떤 관계를 맺냐면은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역이 전개가 되는 게 바로 감합 무역입니다. 이 감합 무역도 무로마치 막부의 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감합 무역은 나중에 이제 3단원 그 이제 교역할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하면은 아시카가 다카오지, 남북조 시기, 아시카 요시미스가 통일했다.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되죠? 그러면은 요때 이야기를 거진 다 한 것 같고, 좋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를 한번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 이 옛날 문제다 보니까 베트남 냄새도 조금씩 나요. 자, 1번 보니까, 이 태조가 과거제 개혁으로 이제 뭘 실시했냐면, 황제가 주관하는 전시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냐면은 송나라 때 이야기야. 태조니까 초기죠, 초기. 그러니까 10세기 한 중후반.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뭐 했다? 정의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이거 가마쿠라 막부 아닙니까? 가마쿠라 막부. 이거 1185년이라 그랬죠. 그죠? 물론 이 쇼군 받은 것은 92년입니다. 연도가 조금 달라요.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답은 5번입니다. 베트남을 안 배웠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1, 2, 3, 4.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936년이라 그랬죠. 송나라 건국 이전입니다. 거란이 연후 16주 삼립한 것도 936년. 그 송나라 이전. 신사는 명나라 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지배층, 신사층. 자, 그 다음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1274년이라 그랬죠. 81년이라 그랬죠. 여기 가마쿠라 막부 뒤의 일이에요. 됐죠? 시기가 나 뒤에 있는 시기다. 그렇구나. 베트남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동서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우리는 원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마교, 이것도 이제 원나라 때 들어온 그런 이제 외래 종교 중에 하나거든요. 라마교. 이거는 근데 세계사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요즘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이야. 원나라는 1206년부터 1368년이라 그랬잖아요. 뭐 74년? 나쁘지 않네요. 그죠? 뭐 이렇게 지울까? 자, 그러니까 대충 한 13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니까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죠? 조금 늦네요. 자,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고 교토에 새로운 막부가 수립되었던 게 바로 무로마치죠.
무로마치 1336년이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굉장히 시기를 물어보면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서원과 향약은 조선 시기 이야기고요. 조용조 부병제는 당나라 초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정화의 대항해는 우리 안 배웠어요. 명나라 때 이야기고요. 됐죠? 레왕조. 뭐 베트남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전쟁 이후라 그랬죠. 자, 보니까 자, 칸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를 건너 하카타에 착륙을 했대요. 자, 하카타 뭔가 살짝 좀 일본스럽지 않습니까? 살짝 일본 냄새가 나요. 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이지만 코케닌, 그죠? 요것도 뭔가 일본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여몽 연합군의 이제 일본 공격이라는 거예요. 일본 정벌. 하지만 이게 실패했다 그랬죠. 자, 보니까 요게 이제 13세기 이제 후반의 이야기잖아요. 찾아봅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충 정답이 엄밀히 따지면은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2번. 남송이 멸망했던 거. 그죠?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뻥안치고 연도를 하나하나 조금 외워야 되는 좀 그런 문제긴 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와요. 첫째 전이 1274년이라 그랬잖아. 그죠? 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무신정권이 붕괴했던 건 1270년이에요. 가마코라 막부는 1185년이죠. 대월사기 1272년이고요. 쿠빌라이가 원으로 바꾼 거는 1271년입니다. 남송이면 1279년이고. 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 꼼수를 하나 이제 알려드리면은 자, 어떠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1, 2, 3, 4, 5번 중에 제일 뒤에 있었던 사건을 그냥 꼽으면 돼요.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안 봐도 돼요. 그냥 1, 2, 3, 4, 5번만 보고 제일 뒤에 있었던 사건 꼽으세요 하는데 이거 제가 좀 너무 투머치 어렵습니다. 그렇다. 옛날 문제다.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낼 거예요.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에 보시면은 자, 앞 영상에서 조금 요것만 봤던 것 같아. 수도가 카이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이라는 거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 오랑캐가 침략을 해왔다는 거 보니까 영락 없이 송이죠. 그러니까 송나라 왕조 시기의 경제 상황이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장시가 확대되었던 것은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후기. 자, 감합 무역은 명나라 때라 말씀드렸죠. 일조편법도 명나라입니다. 신패는 에도 막부 때. 에도 막부 때. 그 청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에도 막부와 청.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죠? 가왕조 시기가 이제 960년부터 이제 뭐 1127년? 물론 이제 저 뒤에 가면 1279년까지 가겠지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장원이 바로 이제 봉건제 막부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8번인데, 자, 보면은 키워드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예요. 그죠? 이것만 봐도 가마쿠라 막부네? 그와 관련된 걸 꼽으면 되겠네. 끝났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정답이 3번이네요. 몽골과의 전쟁에 참가를 했었던 거. 너무 쉽죠? 자, 뭐 발해는 사실은 이제 92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쌍킹코타의 제도는 에도 막부 때 이야기. 잠깐만. 요거 3번이 아니라 4번인 것 같아요. 4번인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이 3번이 좀 죄송해요. 좀 혼란이 있었네요. 이 몽골과의 전쟁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1271년부터 74년 그 다음에 81년인데, 자, 보세요. 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이 토지 관리에 징세 사무를 임명하는 이렇게 어떤 사람 임명했대요.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1185년에 이제 막부를 수립한 그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와 접점이 있는 이 도모마사가 이제 뭔가 이제 활약을 했다는 건데, 시기적으로 사실은 이게 맞지가 않죠? 뭐, 요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거의 100살에 다 되는 할아버지가 될 텐데, 절대 3번이 될 수는 없겠죠. 약간 혼란이 있었네요. 자, 4번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원. 자, 조카마치는 언제냐면 이건 에도마쿠 때 이야기예요.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9번에 보니까 가왕조예요. 가왕조. 자, 위에 거란 있죠? 거란이 있으니까 한 10에서 11세기 정도 되겠고, 여기가 이제 서하역이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송 되겠죠? 송 왕조 시기니까 9에서 한 12세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요 시기. 자, 봅시다. 자, 참고로 이 송나라는 누구하고 친했어요? 고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거의 짱친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경의 궁궐 둘러보는 거, 그쵸? 요거는 이제 고려의 수도니까. 에도, 안 되죠? 가부키, 이것도 이제 에도 막부 때. 자, 취안저우에서 향료를 파는 아라비아 상인, 요것도 맞아요. 요때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거쳐가지고,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송나라 거쳐가지고, 이제 고려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꼬리아라 그러죠. 그죠? 꼬리아라 그랬어요. 이 꼬리아가 고려예요, 고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요즘 코리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베이징에서 서적을 구입한 연행사. 연행사는 이거는 청나라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이름이 등장을 받아서는 이거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쇼군에 올라가지고 이 최고 집권자가 되었고 이 정권을 이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마쿠라 막 보니까 1185년부터 1336년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니까 대충 정답은 5번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일본 장소 사야카 투항해 온 것은 이거는 임진왜란 때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자, 미우라 안진, 요것도 저기 한 16세기 요 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뭐 한 16세기? 이거는 저 앞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206년이거든요. 칭기즈칸.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 한번 볼게요. 자, 가왕조식인데, 자, 일단은 수도가 대도래요. 그 다음에 파스파 문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가 대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원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나라. 그 원나라 때 이제 동아시아의 상황이니까 또한 13세기에서 14세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죠. 역참이니까. 그죠? 자, 연은분리법 16세기, 지정은 이제 18세기 청나라,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그죠? 대지마 17세기 됐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외 원정이나 탕구트족인데, 자, 탕구트족이 세웠대요. 서하죠. 그 다음에 이 뭐라 해야 되지? 몽골은 그 대리고 멸망시켰고 탕로 수도로 하는 이 이제 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인데 대월이에요. 대월. 혹은 쩐 왕조. 그죠? 그 베트남이 옛날 문제여서 베트남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뭐 당황하지 마시고. 그죠? 이 바익당 강가, 이 바익당강 전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쩐, 흥, 다우와의 이제 항전이 있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됐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베트남을 물어보지는 않는다. 옛날 교육 과정이다. 자, 근데 정답도 베트남이에요. 3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1, 2, 4, 5가 뭐냐 하는 거죠. 1번은 원나라죠. 연운식료주는 요나라죠. 그 다음 맹한모국제 금나라죠. 송과 연합하여 고려 공격한 거는 금나라죠. 되죠? 거란 공격한 거 금나라죠. 요거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17번. 17번은 이제 보니까 교초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요. 교초가 지폐인데
이 왕조 때 발행이 되었대요. 그럼 이 왕조는 원나라겠지. 그 원나라 관련된 거. 동아시아 경제 상황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요거 정답은 뭐냐면 2번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아시겠지만 이 목화가 전래된 게 고려 말이죠. 그죠? 고려 말기죠. 문익점. 그러니 자, 신패가 발행된 거는 이제 18세기 청나라 관련해 가지고 지정은제도 18세기 청나라. 자, 공행도 18세기 청나라. 자, 경강상이 등의 사상도 이건 조선 후기. 그러니까 시기가 전부 다 뒤에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풀었지? 자, 연운 16주를 차지했대요. 얘는 요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송은 연운 16 차지했던 요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 누구와 협력을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요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송이 약속을 지키고 대항하려 하자 이 가가 아니라 이거 나 같아요. 나. 나는 송의 수도 카이펑 함락했대. 끝났네. 얘 금이네. 그렇죠? 금. 요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요나라가 멸망될 때 송나라하고 금나라하고 둘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합작해서 공격을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가는 요나라고 나는 금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죠. 고유문자. 연행사를 파견한 거는 조선이 청나라에게 보냈던 사절단이고요. 몽골 팔기는 이제 원나라. 팔기제니까 이거 청나라입니다. 됐죠? 호라즘 정복한 거는 몽골이죠. 이갑제는 언제냐면은 명나라예요. 됐죠? 바로 제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벌써 41분이네. 자, 가 인물 봅시다. 자, 해안시대 말기인데 자, 쭉 보니까 자, 슈고시토를 임명했다 그랬고 자, 정의 대장군에 올랐다. 그래서 쇼군을 수장으로 하는 무사정권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가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최초의 쇼군인 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죠. 됐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찾으세요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이 3번이죠. 그죠? 이 관련된 키워드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삼별초 항쟁 진압한 거는 원나라고. 자, 초노백호제 몽골이죠. 쌍킹코탈제도 에도죠. 그 다음에 무기물수 이건 누구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 인물 있죠. 나중에 나올게 될 겁니다. 자, 보니까 22번이네요. 자, 보니까 쿠빌라이만 봐도 이제 원나라라는 거 보이고 교초. 그죠? 또 원나라라는 거 바로 보이시죠? 원나라 관련된 것 이제 꼽으세요 하면은 정답 1번이죠. 전 왕조를 공격한 거. 전 왕조를 공격했던 게 이제 정답이 될 거예요. 네? 자, 전면에 맥락 맺었던 것은 송하고 요죠. 자, 백강전투에 패배한 거는 백제하고 왜 이야기했고요. 자, 야마타이고 조공을 받았던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거 관련이 있었던 거죠. 자, 막부에 통신사 파견한 거는 이제 조선에서 그 일본으로 보냈던 외교 사절단이죠. 그러려니 자, 그 다음에 26번, 27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그래 이만함조라는 거 보니까 요게 이제 남송이라는 건 알겠어. 남송. 근데 뭐지? 금나라라고 하기에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체주? 처음 들어보는데. 자, 근데 그 일단 결론은 어디냐면은 요거는 몽골이에요. 몽골. 왜 몽골이냐면 원래 여기에 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서하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서하. 여기 잠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요쪽 지역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서하가 이렇게 있었어요. 서하. 보여요? 서하가 이렇게 있었고 서하가 이렇게 있었고 이랬어요. 근데 이 서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당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몽골에게. 그쵸? 여기 멸망 없잖아. 역사부도의 체주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몽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캐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몽골. 자, 그렇습니다. 이 몽골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이제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몽골을 발견해라 라고 하는 게 아마 뭐 평가원의 출제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몽골하고 관련된 거 찾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니까 원나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좀 앞에 시기 관련된 걸 이제 꼽으라는 거죠.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답은 4번이에요. 아 이거 좀 되게 어렵다 이거. 엄밀히 까고 말하면은 요거는 오고타이 칸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려워. 평가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죠? 체주까지 장악을 했다 그랬잖아. 이 체주까지 장악을 한 게 누구냐면은 이 오고타이 칸이에요. 오고타이 칸. 우구데이 칸. 우구데이 칸. 그죠? 자, 우구데이 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이야기가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진짜 좀 문제가 되게 좀 깊게 나온 거죠. 금나라 멸망시켰고 그 다음에 고려를 공격을 했던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대모항쟁기의 시작을 알렸던 게 바로 이 오고타이 칸이에요. 그 정답 4번이다. 만약에 이게 이제 칭기즈 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죠? 이 말 칭기즈 칸이었다 하면은 이제 5번이 이제 정답이 될 거고요. 만약 일본 침攻 당했어요 하면은 이거는 쿠빌라이. 그죠? 거란을 정복한 거는 이제 송하고 금이죠. 송금. 물라카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포르투갈. 이거 3단원 때 나오는 내용.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자, 마지막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국가. 자, 그가 서하를 복속을 했어요. 근데 이 가는 이제 딸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강화를 맺었대요. 그러나 얼마 후 얘가 카이펑으로 천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그가 이 가를 공격을 했다는 거야. 자, 일단은 저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카이펑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야. 이 카이펑을 점령을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금나라를 이제 막 이제 공격을 했던 뭘까? 뭐 칭기즈 칸이나 뭐 이제 요 정도 되겠죠. 아마 초창기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몽골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건 가국가가 금이라는 거죠. 그 정답 2번입니다. 맹한모국제. 그렇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는 요 나라. 화봉공주 요거 갖고는 뭐 돌궐, 토번 뭐 요런 국가 있고 얘는 이제 원나라죠. 거란하고 전례 맹약은 송나라고 됐죠. 그 정답 2번입니다. 요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깊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키워드 좀 세세하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는 이제 요 부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유학과 불교, 율령체제와 유교, 불교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